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와해지음, 한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자, 아이필드. 지은이 서문 류징화, 텐진 사범대 교수 1장 류징화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양준민 후난 사범대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3장 쉬자링 동베이 사범대 교수 4장 오옌 난카이대학교 교수와 하춘안 난카이대학교 교수가 공동 저술 5장 란치贵州 사범대 교수 6장 쉬자링 7장 왕자펑浙江 사범대 교수 8장 류징화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띵두번 서관학원 교수가 7절은 류징화 교수가 저술 옮기니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했다. 롯데관광, 한국토지공사 등을 다니면서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덕분에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여행이 낳은 위대한 인물 사마천, 사도 바오로, 호치민, 체 게바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삼국시대의 영웅 제갈량을 비교하는 글을 쓰고 있다. 12번째 125페이지 433페이지 찾아보기. 보스라 137, 보스포러스 해협 38, 116-8, 134 등, 보인 349, 보전쟁 349, 보정장군 252, 볼로가세스 3세 50, 볼로가세스 4세 50, 볼로가세스 6세 51, 볼리바르 시몬 313-4, 볼셰비키 373-6, 379-83, 392-3, 부르근투 왕국 108, 부르근투족 108, 부르주아 혁명 260, 부하의 왕조 가문 178, 186-9, 부야 왕조 가문, 부야 왕조 가문 186, 부하의 왕조 가문, 부유르노르 부유르호 전투 235-6, 부크레슈티에서 강화조약 258, 북대서양조약기구 396, 북원 베이웬 234-5, 239, 북해 대제국 322, 불가르족 139, 불가리아인의 도살자 143, 바실레이오스 2세, 필로프 베른하르트 폰 339, 브라질 제국 316,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392, 브레즈네프 390-1, 블라디케 278, 블레겐텐 278, 비스마르크 280, 338, 비스와강 106, 비아프라 전쟁 362, 나이지리아 내전, 비자스 117, 비잔티스 117, 비자스, 비잔티움 양식 134, 비잔티움 슬라브 문화 116, 비잔티움의 암흑시대 138, 비티게스 130, 비폭력 비협조 무장운동 353. 125페이지 이교의 최후. 우선 유라시아 초원에 살던 유목민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해 고대 세계를 크게 뒤흔들었다. 중국에서는 삼국과 진나라 95에 대한 해석 사마씨의 진나라 사마염이 세웠고 서진 265년 내지 317과 동진 317 내지 420이 있었다. 진나라 시기 동안 귀족끼리 기나긴 내전을 벌였고
이를 틈타 북방 유목민족이 대거 남하했다. 인도에서는 백흉노, 바이슝루로 불리는 에프탈족이 침입해 굽타 왕조를 끝장냈고 북인도에는 소국들이 난립해 혼전을 벌였다.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대월지 따르시가 세력을 떨쳤다. 유럽에서는 혼족의 침입으로 고트족이 대거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소왕국들이 난립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격변기가 지나자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 동방의 문명국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반면 지중해 로마 세계는 두 조각이 나면서 결국 동로마 제국만이 생존했다. 야만족의 침공에 맞서 동로마 제국은 완강히 저항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외교술로 도나우강 이북의 부족들을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쪽으로도 유도함으로써 압박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는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중세 문명이 세워졌으나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고대 문명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천년의 세월을 버텨냈다. 경제 부문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노예를 집중 투입한 라티푼디움 경영 방식에서 예농을 주체로 한 소규모 소작농으로 바뀌었다. 국유주의 사유화는 4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는 거의 완성되었다. 정신세계에서는 다신교 대신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의 교리 논쟁은 쉽게 해소할 수 없는 두통거리였다. 이ce어는 콘스탄티누스의 조카 율리아누스 제위 361 내지 363년이 시도한 이교 부흥 운동이 실패하면서 최후를 맞았다. 율리아누스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그리스 철학자 마르도니우스와 훗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되는 에우세비우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마르도니우스에게 배운 고전세계와 이교의 여러 신들에게 쏠려 있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 제위 337 내지 361년 집권 후반기에 자행된 박해를 피해 살아남은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유일한 남자였다. 청소년기를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랑하던 시절 플라톤 사상에 매료되었고 이때부터 이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355년 콘스탄티우스는 율리아누스에게 카에사르의 칭호를 내리고 자신의 누이와 결혼시킨 후 갈리아로 보내 게르만족과의 전투를 지휘하게 했다. 율리아누스는 승리를 거두고 아우구스투스로 초대되었다. 콘스탄티우스는 사선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동방전선에 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돌리던 중 중병에 걸려 율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세상을 떠났다. 율리아누스는 전통 신들에 대한 숭배 작업을 재개했다. 옛 신전을 다시 열고 제사를 부활시켰다.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상당한 우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의 신전, 신상, 제의를 완전히 복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이교를 부활해 기독교와 경쟁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의 장점을 이교에 접목시켰다. 기독교의 사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회와 비슷하게 이교 신전을 장식했다. 기독교의 선교 방식도 모방하고 성가도 예식에 집어넣었다. 사제에게 금욕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교적을 박탈했다. 이교의 제사에는 많은 가축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막 회복되기 시작한 로마의 경제가 감당해내기 힘들어 비난이 거세졌다. 또 종교 간 다툼이 격렬해지면서 기독교도의 불만이 커져갔다. 율리아누스는 전력을 다해 이교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기독교화된 이교일 뿐이었다. 율리아누스의 역주행은 여러 속주의 불만을 샀다. 그가 동방 지역을 시찰했을 때 꽃다발이나 의상대, 찬양과 환호 대신 안티오키아 근교에 있는 다프네시의 아폴로 신전 사제가 집에서 키운 거위를 안고 맞이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얼마 후 그 신전에 화재가 나자 율리아누스는 안티오키아 일대의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무리한들이 교회를 약탈했고 기독교도들은 이교의 신전을 파괴하며 나섰다. 율리아누스는 페르시아 원정 도중 창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기독교도의 소행으로 여겼다. 그가 죽자 기독교는 이전의 지위를 회복했으며 고대 세계의 종교는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고대의 다신교가 기독교의 유일신에 밀려 사라진 전환기로 본다. 128페이지 2.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의 꿈. (128페이지) 제3장 천년제국 비잔티움 1. 새로운 탄생 2.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의 꿈 3. 양패구상 4. 서구 기사들의 모기 5. 콘스탄티노플 함락 제4장 정교 일치의 아랍제국 무함마드가 건설한 신정국가 쿠란과 칼이 만든 제국 동과 서의 다리 강점과 약점 4. 아랍제국의 분열과 쇠락 5. 아바스 왕조의 최후 6. 사라진 제국 위대한 문명 제3장 천년제국 비잔티움 2.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의 꿈 128페이지 그 사람 유스티니아누스 제국 부흥의 꿈 로마 법 대전 교회 통일의 꿈 128페이지 2.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의 꿈 그 사람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대는 말기의 로마 제국이 초기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4세기 내지 6세기의 격변 속에서 동로마 제국은 9세기를 모태로 삼아 성장하는 중이었다. 이 시기는 비잔틴 제국의 첫 번째 황금시대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티움이 고대의 제국에서 그리스화된 중세 제국으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경제, 정치, 문화, 종교적 기초를 쌓은 인물이다. 그는 일리리아의 조그만 농장에서 태어났다. 483년 그 지역은 라틴화된 일리리아인이 주류를 이루고 트라키아인과의 혼혈도 있었다. 외삼촌 요스티누스 1세 제위 518 내지 527년은 돼지치기 출신으로 근위대 사령관과 원로원 의원에 오른 후 외조카인 사바티우스를 유스티니아누스로 개명시켜 양자로 삼았다. 518년 아나스타시우스 제위 491 내지 518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원로원은 유스티누스를 황제에 옹립했다. 이때부터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치적 지위도 급상승했다. 그는 외삼촌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황제와 교황 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비잔티움과 악숨 왕국 96에 대한 해석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대 왕국 4세기경 왕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알려졌다. 악숨 왕국의 동맹을 추진해 악숨 왕국이
예멘을 지배하는 데 일조한 결과 비산티움은 홍해 항로를 통제하게 되어 사산조의 비단 무역 독점을 저지할 수 있었다. 황제를 대신해 외교사절을 독대했으며 훈족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훈족에게 많은 예물 97에 대한 해석 129. 아틸라가 죽은 후 훈 제국은 일시에 무너졌으나 그의 후손들이 흑해 연안으로 이동했고 점차 두 개의 큰 부락 우트구르부와 쿠트리구르부로 분열되었다. 493년부터 535년까지 우티구르부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나우강을 건너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등지를 침범했다. 동로마 정부는 거액의 뇌물을 이용해 두 훈족 세력을 떼어내려 했다. 흉노제국 이야기 448 내지 9쪽. 이 무렵이 유스티니아누스가 후계자 또는 즉위 초기 상황인 것 같다. 유스티니아누스제의 말년인 558년 쿠트리구르부의 자베르간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한 일도 있었다. 520 훈족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521년 집정관에 오르고 525년에는 후계자를 굳히더니 527년 요스티누스가 몸져눕자 공동 황제가 되고 몇 달 후 단독 황제가 되었다. 129페이지 제국 부흥의 꿈. 요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이 로마 제국의 정통 계승자이며 콘스탄티누스 시절의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야만족에 짓밟힌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은 당연한 목표였다. 그는 벨리사리우스 550경부터 565에게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정벌 533 내지 4년 하게 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써야 했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북아프리카보다 힘들었다. 동고트족은 이탈리아를 반세기 넘게 지배한 상태여서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다. 동고트의 왕 테오도리크는 로마의 전통을 존중해 로마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다. 526년 테오도리크가 세상을 떠나고 테오도리크의 딸이자 섭정인 친로마파 아말리 순타가 귀족과의 갈등으로 죽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를 구실로 이탈리아에 개입했다. 535년 여름 벨리사리우스로 하여금 헤로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를 문두스로 하여금 융로를 통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공격하게 했다. 벨리사리우스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536년 12월 로마에 입성했다. 이에 비해 북로군은 문두스가 전사하는 등 고전했다. 고투족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테오다하드 534 내지 6년 아말리 순타와 공동 통치를 폐하고 비티게스를 새 국왕으로 세워 반격에 나섰다. 비티게스는 무력 외에도 외교전을 전개했다. 사산조라 하여금 메소포타미아 방면으로 공격하도록 설득했고 프랑크 국왕에게는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벨리사리우스는 고트족의 조건부 항복 98에 대한 해석 130페이지. 동고트족은 벨리사리우스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초대하는 조건으로 항복을 제의했다. 역이용해 그들을 제압한 99에 대한 해석. 4대왕 비티게스는 아말라 순타의 딸 마테 수엔타와 결혼했다. 그는 540년 수도 라벤나가 점령당하고 나서 콘스탄티노플로 끌려가 처형당했다. 다음 일디바드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는 급히 동부의 페르시아 전선으로 향했다.
그러자 곧 봉기가 일어났다. 541년 동고트족 군인들이 일디바드를 죽이고 토틸라 제위 541 내지 552를 국왕으로 추대했다. 비잔틴 제국은 10여 년의 악전고투 끝에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고 동고트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52년 이탈리아는 만신창이가 되어 거의 숨만 쉴 지경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서거트 왕국을 상대로 치른 전쟁은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 대체로 파악된 사실은 550년 서거트 왕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출병해 에스파냐의 동남부와 지브롤터 해협 양쪽의 도시를 정복해 대서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했다는 곳이다. 이곳의 지배는 70년 정도였으며 수복한 고토 가운데 북아프리카와 에스파냐는 한 세기 후 아랍인에게 빼앗겼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전쟁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의 정복전쟁으로 지중해의 해상교통이 회복되어 중세상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 야만족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로마법의 권위가 회복되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다. 이 유산들은 훗날 이 지역을 정복한 아랍인에게 계승되어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서구의 문화 부흥과 로마법 부활에 영향을 미쳤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 사업은 일시적인 영토 회복이 아니라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131페이지 그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 비잔틴 제국의 영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의 최대 영역 알렉산드리아 이거 아프리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티오크 사산조 페르시아 르레 콘스탄티노플 터키 비잔틴 제국 부르군드인 아바르인 롬바르드족 라벤나 로마 프랑크족 서거트족 이 민족들의 침입은 여기 동쪽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안티오크 쪽으로 그 다음에 부르군드인이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10세기 중엽의 영역인데 10세기 중엽의 영역은 이탈리아 남부 열에 조금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이쪽에 131페이지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가 하나의 법전이란 목표를 세운 이유는 경제 상황과 사회 변화 및 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로마법 제도의 전통과 기독교 사상, 이것이 로마법 대전의 두 가지 바탕이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고대 로마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잘 정비되고 실행 가능한 법률은 국가 유지와 전제 정치에 반드시 필요했다. 또 관리와 백성의 행동규범을 정하는 도구로 법률만 한 것이 없었다. 새 법률은 사회가 인정한 가치를 공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이전의 법률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계급관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로마의 고대 종교와 기독교의 대립, 노예제와 예농제의 대립으로 탄생한 비잔티움 사회는 고대 로마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또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한 탓에 라틴 민족이 주도하던 로마의 법체계가 도전을 받게 된 측면도 있었다. 트리보니아누스가 주도한 로마법 편찬은 5년간
529 내지 534년의 노력 끝에 완성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의 이 신법은 새로운 시대에 황제가 사회를 보는 눈에 맞추어졌으며 기독교의 정신을 적용했다. 로마 시민에 대해 신앙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교회와 수도원 관리 규정도 만들었다. 신법에서는 왕권 신수 사상을 강조했다. 황제가 신의 의지를 대리해 통치한다는 사상은 유일신을 믿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지방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법 심판의 중간 과정을 축소하고 제국 법원과 대행정구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속주 제도를 실시하되 행정과 군사를 분리했다. 조그만 속주는 큰 속주에 합쳐 관리하기 쉽도록 했고 가난한 속주도 큰 속주에 합쳐 국가의 세수를 확보했다. 예외도 있었다. 두 개의 주로 나눈 이집트에서는 행정과 군사를 통합하고 식량 공급을 책임지게 했다. 수복된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는 군정을 실시했다. 명예직으로만 남아있던 집정관직을 폐지함으로써 집정관의 이름으로 해당 연도를 기록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황제 중심의 연대 표기법이 확립되었다. 관직과 봉작의 매매를 엄금했지만 대규모의 건설 사업과 해외 원정으로 부패한 관리들을 일일이 다 처벌할 수 없어 기용해야 했다. 또 끄리낌 없이 돈을 거둬들였지만 한편으로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장려했다. 수차례 칙령을 내려 예농의 이주를 금지한 반면 노예에 관한 법은 온건해졌다. 노예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 노예주에게 노예를 풀어주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잘 대우하도록 조치했다. 해방된 노예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했다. 새 법전은 사회제방 관계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이로써 중세제국 비잔티움은 변화한 정치와 경제제도에 걸맞은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133페이지 교회 통일의 꿈 유스티니아누스의 하나의 교회 정책은 국민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과 교황 간의 화해 정책이 동방 단성론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황에게 자신과 단성론자와의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황후 테오도라 입김 때문이었다. 출신이 미천한 그녀는 이집트와 동방 지역을 유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자연스럽게 단성론을 받아들였다. 유스티니아누스 재위 초기에 단성론자를 탄압하는 정책이 실시될 때에도 황후의 거처는 그들의 아지트였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황제의 강력한 정치 파트너였다. 53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니카 봉기를 진압할 때 그녀의 주장대로 강경 진압이 결정되어 봉기 진압에 성공함으로써 그녀의 지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었다. 100에 대한 해석 133페이지 니카란 이겨라 라는 뜻으로 경기장 히포드롬에서 외치는 일종의 구호 같은 거랍니다.